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들의 금융위기설로 급락했던 코스피가 1900선 회복에 다가섰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시장보다 덜 흔들린다는 것이 부각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투자 심리는 악화됐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았습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 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시죠?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시청자 게시판 대박 플러스 시즌2 들어오시면 글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 자료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대박 플러스 시즌2 본격적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마감 시황과 또 시장 키워드 한번 짚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장의 분위기 녹록지 않죠. 녹록지 않았습니다. 시장 한마디로 뭐 표현한다면 강세와 약세 사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뭐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말도 있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그만큼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는 거죠. 오전장에는 상당히 강하게 출발을 했던 바로 코스피였고, 하지만 오후장에서 또다시 0.5%까지 빠지는 모습이었고, 그래도 장마감 때는 약보합권의 모습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코스피였다. 그만큼 변동성이 큰 시장, 그만큼 강세와 약세를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어느 정도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크게 무너지는 느낌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또다시 큰 폭락이 좀 나오는 코스닥이었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관심 그리고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인도네시아가 어느 만큼 힘든가, 과연 이 나라들이 정말 못 먹고 살 정도로 힘들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간밤에 끝났을 때 가장 화제가 됐던 단어가 딱 한 가지 있었죠. 바로 시리아라는 단어였는데, 일단 시리아라든지 인도네시아 세 개의 공통점은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를 함에 따라서 해외 어느 정도의 글로벌적인 모멘텀 자체에 상당히 취약한 우리나라에 또다시 큰 낙폭이 옮겨졌던 바로 코스닥 시장이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같이 인도 증시에 대해서 차트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인도 증시 차트 화면인데요.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외환 보유고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 힌트로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저항권의 움직임, 그 다음에 폭락이 한번 나왔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다만 이런 차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다면 바로 하단에 있는 거래량이 될 수 있겠네요. 거래량 자체는 어느 정도는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하단에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 자체에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것보다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투매 물량,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손바뀜 물량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인도 증시는 곧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크게 본다면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 하단을 지금 이탈했는 분위기였고, 이탈된 상황에서 지금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매도 국면인가라고 좀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다음 화면은 인도네시아 증시인데요. 인도네시아 증시가 사실상 가장 큰 문제겠죠. 인도네시아 증시가 크게 또 다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증시가 빠지면서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는 국가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에서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 자동차라든지 오토바이 물량의 92%를 바로 일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1% 내외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토요타가 인도네시아의 폭락에 의해서 6% 정도가 빠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혼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자동차 업종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반사적인 이익이 생기는 구간이구나라고 아시는 게 좋지, 지금 파업에 의해서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나?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를 좀 더 생각을 하시고, 글로벌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반등 구간에 올라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고점 형태를 띠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나서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자동차 업종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말씀 좀 같이 드렸고요. 또 키포인트를 좀 더 뽑아본다면, 일단은 우리가 코스닥 시장을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이 가장 위험하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과매도 국면까지 또다시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하단 자체를 한번 밟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주가는 쌍바닥 국면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과매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매도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수급의 힘이거든요. 그런 수급적인 힘을 봤을 때는 바로 그 에너지가 누구한테서 나오냐? 바로 지금은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코스닥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약업종이 폭락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왜 그렇게 폭락을 했냐?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성 물량이 나왔다는 거죠. 바로 존슨앤존슨이 크게 빠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업종이 같이 빠지고 있다고 좀 알아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같이 존슨앤존슨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모든 미국 증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은 60일선에서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관측률이 상당히 높았고, 지금 한 번 더 하락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리아라는 불확실성이 잔존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하단의 121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하단에서 반등 국면을 살펴보시고 제약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을 한 번 더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방법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IT 부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런 관점이거든요. 자, 내일 시장 키포인트 한 개 집어드릴게요. 코스닥 IT를 좀 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제약업종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존슨앤존슨이 추가적인 상승 기조로 우리가 양봉이 하나 돌아설 때 사셔도 늦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 코스닥 시장에서 IT 부품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회 8월 포트폴리오 보니까 삼성, SDI, 서울반도체 수익률 9%, 7% 좋은데요. 게임빌이 다소 아쉬운 실적 나타내고 있습니다. AS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게임빌이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잠시만요. 저번 주에 봤을 때, 일단은 손절가를 벌써 지나쳤고, 손절가가 62,000원이었죠. 지금 가격대가 56,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저번 주에, 응용을 해봤던 지표가 바로 RSI 지표였는데, 일단 손실 났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봤을 때 우리가 손절을 확실하게 좀 끊어줬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RSI 지표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RSI 지표를 틀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RSI 지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지표로 들어가서, 그러고 난 다음에 모멘텀 안에 한번 보시고, 예, 모멘텀 안에 있죠. RSI 지표 보시면, 지금도, 우려했던 부분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우려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한 번에 과매도 국면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이, 한 번 더 내려가는 부분이 또다시 연출이 됐던 상황이었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만약에 손절 안 하셨던 분이 있다면,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유를 좀 하시고요. 어차피 지금은 하단에서는 다이버전스가 조금 일어나고 있죠. 여기에 과매도보다 현재 과매도는 약간 얕은 상태라는 거. 대신에 주가는 더욱더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다이버전스 현상으로 인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하신 분들은 지금 사시지 마시고 양봉 한 개가 뜨고 나면 그때 좀 사시는 방법. 그리고 게임빌과 마찬가지로 지금 게임주들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같이 또 보시면 자, 컴투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컴투스도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바일 게임주들이 대부분 다 이런 차트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동일성을 가지고 공통적인 상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반등이 나올 때도 모두가 똑같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을 한번 더 살펴보시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은 게임주 과매도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 기업이 더욱더 크게 떨어지겠구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과매도 국면 기억을 하시고 자, 수급적인 부분 한 번만 들어오면 다시 한 번 더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여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반면에 삼성 SDI는 수익률이 좋습니다. 목표가 18만 원 종가 기준인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수익을 챙겨보고 갈까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제가 방송에서 통틀어서 잠시만요. 삼성 SDI가 상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요.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가 추이가 좋은 이유 중에 한 개가, 일단은 바로 그게 있겠죠. 우리가 아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겠죠.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2차 전지라고 하면 대형주 중에서 한 두 가지 종목군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는 이렇게 어느 정도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왜 LG화학은 아래 국면에 놓여 있을까를 알아보셔야 되죠. 일단은 삼성 SDI가 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신고가 패턴을 나타내냐면 생산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생산 방식이. 어떤 생산 방식이 다르냐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캔형입니다. 캔형. 자, 캔형이라고 그냥 알아두세요. 알아두시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형이죠. 자, 세계적으로 본다면 GM, 그리고 포드 같은 회사들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2차 전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업체들은 바로 파우치형이었습니다. 그러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느 정도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한 개겠죠. 하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캔형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캔형을 쓰는 업체는 어떤 업체가 있을까? BMW 이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형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현재는 파우치형이 좋지만 지금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주가에는 당연히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겠고 지금부터는 삼성 SDI의 점유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주가도 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삼성 SDI 서울경제TV를 통해서 12만 원대부터 5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다들 보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손절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손절선은 어디냐면 15만 5천 원, 15만 원대가 무조건 손절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고요. 15만 원. 그 다음에는 그냥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테슬라 애널리스트들의 어느 정도 미국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부터 2배 올라간다. 그런 말들 많이 쳐.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안 듣더라도 그러면 지금부터 10%는 올라가겠지. 그렇게 봤을 때 삼성 SDI도 그러면 테슬라 올라가면 얘도 이슈가 되고 ESS 이슈되고 2차 전지 이슈되고 또 뭐 있습니까? 지금 캐시카우 역할하는 게 바로 소형 2차 전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죠. 뉴스거리가 많구나.
한국 뉴스 어때요? 예? 계속적으로 뉴스는 생산해내죠. 이슈 될 수 있습니다. 이슈 될 수 있어요. 예? 삼성 SDI 좀 더 보유를 하겠습니다. 삼성 SDI 이번에 우리가 연말까지도 충분히 들고 갈 수 있는 주식 중에 한 개입니다. 한 번 더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실 분 좀 더 홀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게임빌은 아쉽지만 손절 전략을 주셨고요. 삼성 SDI는 최고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상향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전략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봐야겠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천만 국민들이 모두 주식을 공부하는 그날까지 주식의 기초부터 높은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아낌없이 공개하는 이 시간. 이상로의 오주환.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 프로그램 말미에 또 한 번은 관심 종목 설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오늘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챕터 13이죠. 투자 심리도를 이용한 모멘텀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천만의 주식 공부방입니다. 그만큼 내용도 상당히 쉽게,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평소 때 많이 쓰던 단어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단다. 아니, 투자 심리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단다. 이런 말들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과연 그 투자 심리도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 가치는 어떻게 될까? 척도는 어떻게 될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투자 심리도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아시려면 투자 심리도란 투자 심리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를 우리는 투자 심리도라고 한다. 투자 심리 지표 똑같은 말이에요. 자, 최근 10거래일 동안의 주가 지수 상승일수를 10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서 구한다. 네.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평균적으로 25% 이하면 침체권, 그리고 과매도권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75% 이상이면 과열권, 과매수권으로 해석한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10거래일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이 있나요? 네. 자, 만약에 우리가 볼 때, 자, 삼성 SDI 이런 그룹이 있다면, 그러면 삼성 SDI를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자, 10일 동안 주가가 7번 오르고 7번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은 내려갔어요. 네? 그러면 투자 심리도는 얼마일까요? 이 말이죠. 얼마입니까? 모르시겠죠? 자, 10거래일 동안에, 그럼 10거래일이죠. 10거래일 동안 7번 상승하고 3번 내려갔다. 상승일수가 뭡니까? 7번이죠. 10을 나누면 얼마죠? 7이죠. 네? 0.7이죠. 0.7. 거기 10을 곱하면 70이 되는 거죠. 그러면 투자 심리 지수는 70이다.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만들어 놨을까요? 원래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듣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평균적으로 25% 이하다. 그러면 100일 동안이라면, 25% 이하라면, 25번이 채 안 올랐을 경우에, 침체권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75%라면, 75번이 최고로 넘게 올랐기 때문에 과열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제약업종이 상승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문제 한 개 내겠습니다. 자, 땡땡 제약은 최근 10거래일 동안 3일 하락하고 7일 상승을 했다. 이런 경우에 땡땡 제약의 투자 심리도는 얼마입니까? 얼마일까요? 앞에서 방금 배웠던 내용이죠. 자, 10거래일이 있으면 3일 하락하고 7일 상승했다. 그러면 70이죠.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 종이에 적고 계신 분 있었나요? 없었겠죠. 네, 집중하세요. 70. 그럼 만약에 6일 상승했다. 4일 하락하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60이죠. 자, 투자 심리도가 75% 이상일 때 시장 상황은 우리가 흔히 매입 세력이 지나치게 왕성하게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매입 세력이면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75%. 그러면 75% 이상 올라갈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과열권. 네. 그리고 과매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때는 매도 시점으로 해석하고 투자 심리도가 25% 이하다. 그러면 25% 이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침체. 그리고 과매도구나. 할 때는 시장 상황이 매도 물량이 많구나. 매도 물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락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원리죠.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키냐면 요 똑같이 누르고 난 다음에 기술적 지표 그리고 시장 강도를 아셔야겠죠. 투자 심리도기 때문에 시장 강도입니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투자 심리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게 10일 안에 그리고 라인은 기준선은 25, 75죠. 25, 75. 25 이하일 때는 과매도 그리고 75 이상일 때는 과매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과매도가 나왔던 국면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맞죠? 자, 여기에 지금 나오고요. 과매도가. 맞죠? 여기에 또다시 과매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과매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이고 과매도기 때문에 매수 시점으로 인식을 한다. 이 말이죠. 자, 또 이런 지표가 참 웃긴 게요. RSI 지표도 그렇고 또 투자 심리도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기법은 그렇습니다. 다 맞습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종목도 아니고 그냥 틀려져 있는 종목을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맞을까요? 원래 기법은 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시간을. 자, 내가 오늘 주식을 샀어요. 만약에 삼성 SDI 16만 원에 샀어요. 주가 떨어졌어요. 14만 원 됐습니다. 잠 옵니까? 잠이 옵니까? 잠 안 오죠? 잠이 안 오죠. 땡땡 전문가의 말을 듣고 샀는데, 지금 주가가 지금 2만 원에 떨어졌는데, 내 돈, 어떡하나. 맞죠? 자, 우리가 부동산을 사면 1년 이상 기다립니다. 매일 가서 땅값을 확인하지는 않아요. 자주 확인하시는 분들 보니까 한 2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시던데,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투자 심리도를 만약에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있구나. 과매도구나. 사자. 샀다. 콜인.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달이 지났을 때 올라 있다는 거죠. 대신에 그 근처에 있을 때는 주가는 빠질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또 아무거나 한 개 또 더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뭐를 할까요? 한번 기아차를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기아차. 최근에 자동차 흐름이 좋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을 좀 했네요. 자, 주가 추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한 번에 과매도가 있었고요. 맞죠? 그리고 주가는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또 여기에도 과매도가, 여기 맞나요? 네, 맞죠. 과매도 형성됐고.
자, 결론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단의 과매도였던 구간, 구간 자체는 벌써 과매도로 형성이 되었고, 오랫동안에 좀 안 좋은 구간이 있었지만 현재는 다시 올라와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투자 심리도가 과매도 국면이구나. 그럼 이때 투자를 해야겠구나라는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 심리도를 응용을 많이 한다. RSI 지표도 겉들여서 보면 더 좋겠죠. 자, 다시 본론으로 좀 넘어갔어요. 자, 매도 물량이 많은 경우 매수 시점이었고, 그리고 매입 세력이 지나치게 왕성한 경우 우리는 매도 시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매도 시점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매도 시점도. 뭐 틀려져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할게요. 자, 매도 시점은 똑같습니다. 뭐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 또 있죠. 매도해야 된다. 맞죠? 매도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맞죠? 지표가 원래 다 맞습니다. 이건 제가 해서 이게 맞는 게 아니라 직접 시청자분들이 하시고 회원분들이 하셔도 다 맞습니다. 지표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있고 있으면 또다시 뭐 빠지고 이런 모습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또 딴 것도 한번 볼게요. 뭐 볼까요? 고려아연 한번 볼까요? 예, 고려아연 네. 한번 볼게요. 고려아연도 또 똑같죠. 예, 여기 매입 세력이 왕성하구나. 맞죠? 뭡니까? 매입 세력이 왕성할 때가 투자 심리도가 75% 이상일 때, 그리고 우리는 과매수라고 하고 과열이라고 한다. 과열 표시죠. 예? 과열 표시죠. 매도를 해야죠. 이 말이죠. 그래, 여기서 또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과매도구나. 여기서는 침체구나. 사야겠죠. 한 다음에 올라가죠. 아직까지 안 올라왔습니다. 네? 안 올라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과열 구간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홀딩해야 돼요? 아니면 팔아야 돼요? 자, 각자 판단을 알아서 대신 답은 말씀드렸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이제 응용을 좀 해봤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자, 쉽죠? 투자 심리도가 우리가 뭐 투자 심리도 말만 알면 안 됩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뜻이 뭔가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지만 자기 있게 돼요. 그러면 이게 투자 심리가 좋구나 나쁘구나 아니면 뭐 투자 심리가 회복되었구나. 매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미국 시장이 투자 심리가 나빠져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뭘 보고 걔들이 판단합니까? 똑같이 이걸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최근 10일 동안 3번 올랐고 7번 빠졌으면 투자 심리도가 30이죠. 그럼 투자 심리가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 심리가 나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거죠. 어차피 빠지면 오르고 오르면 빠지죠.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투자 심리도에 대해서 일부러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원론만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차트를 보고 이걸 대입해서 봤다. 그럼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러면 이 종목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이 투자 심리가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먼저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좀 하시자. 이해를. 암기는 요즘 세상에 암기는 안 됩니다. 무조건 자기의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바로 자기게 되는 거니까. 자, 주입식 교육은 옛날 방식이죠. 지금은 우리는 2013년입니다. 2013년. 자, 오늘 잠시만요.
네, 현재 투자 심리도를 이용한 모멘텀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다음 그림을 지금 잠시 컴퓨터 사정에 의해서 안 뜨는데. 네.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그림을 한번 제가 그냥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런 투자 심리도를 왜 우리는 다 안 쓸까? 단점을 좀 알아봐야죠, 단점을. 왜 이렇게 100이면 100%가 맞는데 왜 안 쓸까? 이거죠. 자, 우리가 아까 전에도 봤었지만 장기로 봤을 때 뭐가 맞았어요? 장기가 맞았어요? 단기가 맞았어요? 장기가 맞았죠. 대신 단기는 조금씩 오차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고점이 과매수 구간이 꼭 고점이 아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과매도 구간이 꼭 저점은 아니었죠. 이 부근이겠구나. 이 부근이겠구나. 이런 거는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투자 심리도를 봤을 때 아까 전에도 투자 심리도 하고 난 다음에 10거래일 동안이죠. 10거래일이 뭡니까? 단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점과 저점을 확실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바로 단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틀린 점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또 단점은 테마주에는 대입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 테마주의 성격을 그러면 아셔야겠죠. 테마주의 성격을 알아야지 투자 심리도를 대입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자, 테마주의 성격이 어때요? 인기가 많죠. 네? 인기가 많다는 것은 뭡니까? 네? 거래량이 많다는 거죠. 거래량이 많으면 분석이 더욱더 조금씩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도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상의 빨강색과 아니면 실질적으로 오른 빨강색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속일 수가 있다는 거, 그걸 또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강세와 약세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고점과 저점도 그냥 이 언저리, 이 부근 이렇게는 되지, 강세도 마찬가지로 약세도 마찬가지고 이 지금이 강세인지 약세인지는 확실하게 분간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셀트리온을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을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셀트리온의 주가 추이죠. 자, 일부러 이런 전문가 없습니다. 예외가 되는 부분은 모두 다 얘기를 안 해줍니다. 하지만 제가 예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액면병합이 실시가 되고 난 다음에 과매도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맞죠? 과매도가 분명히 나왔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래도 주가는 얼마나 빠졌어요? 엄청 많이 빠졌죠? 네? 엄청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과매수가 다시 한 번 더 들어왔지만 주가는 한 번 더 올라갔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는 알되 장기는 힘들다는 거죠. 네? 단기는 힘들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 기억을 좀 하시고, 자,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같이 보시면 우리가 지수에도 똑같이 대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수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코스닥 차트인데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똑같이, 자, 여기에서 시장 강도, 투자 심리도 키시면 또 나오죠, 밑에. 요게 10은 10거래일입니다. 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보시면 고점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뭐 어느 정도는 일치는 하지 않죠. 아까 전에 종목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나타났었지만 지금 현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변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민감도에는 상당히 취약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점이 형성됐더라도 주가 추이는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여기서도 과매도는 나왔지만 주가는 좀 더 빠지는 모습까지 나왔다. 왜 지수에는 이렇게 대입이 잘 안 될까요? 자, 그건 시장의 연속성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시장의 성질을 아셔야 되는 게 시장은 내가 개인이면 제가 개인이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빠집니다. 항상. 더 내려간다는 거죠. 아니면 더 올라가든가. 왜냐고요? 주식이 누가 하는 겁니까? 외국인이 기계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기관이 사람입니까? 기계입니까? 아무리 걔들이 시스템 매매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개인 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은 좀 더 하단으로 내려갈 때가 많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은 좀 더 올라갈 때도 많다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시장의 연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항상 이런 연속성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급등이나 급락이 나온다는 걸 꼭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뭐 연관되는 내용은 아닌데 말씀을 드렸던 거는 뭐 말하다가 보니까 뭐 저만의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고. 자, 다시 우리 코스피 지수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도 한번 보면 자, 일치가 되는 부분이 전혀 없죠. 일치가 되는 부분이 전혀 없죠. 참 웃긴 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고점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안 들어왔어요. 여기도 고점이 안 나오고 여기도 안 나오고 여기도 안 나오고 다 안 되고 그냥 내려가고 있습니다. 맞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 여기에 얼마만큼의 악성 매물이 지금 쌓여 있길래 지금 이렇게 고점에도 가매수 국면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 코스피일까? 바로 위에는 펀드 매물, 우리가 얘기하는 악성 개인 매물이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지금 빠진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한다면 그때는 좀 더 강하게, 스트롱하게 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악성 매물 깨지 못했습니다. 고점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이때 2057포인트 갔을 때 고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밑에는 내려오지만 위에는 안 올라왔구나. 아, 이런 부분 코스피 한번 가면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구나. 꼭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대외적인 변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 또 어떤 부분은 같이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가 차트 보고요. 자, 현대차. 그럼 밑에 것만 보고 우리가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보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우리는 언제입니까? 네? 지금이 오늘 며칠인가요? 자, 2012년 10월 11일로 우리는 돌아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현실적으로 현대차 매매를 밑에 투자 심리도만 보고 한번 사고 팔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응용을 해드려야지만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응용을 해드리는 거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투자 심리도가 지금 25포인트까지 내려오려고 말랑을 하는데 아직 안 내려왔죠. 그러면 하루 관망이 되겠죠. 관망을 하고 자,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현대차를 산다면 매수가 되겠죠. 매수. 투자 심리도만 보고 산다면 맞죠? 자, 다음날 올랐습니다. 다행히 올랐습니다. 맞죠? 올랐습니다. 정리할까요? 예, 정리하셔도 돼요. 왜? 이익 났잖아요. 맞죠? 이익 났기 때문에 뭐 하루도 보유를 하셔도 되고 하루도 보유하니 또 기회를 또 줬습니다. 정리할까요? 예? 정리할까요? 좀 더 보유를 할까요? 조금 더 보유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올랐습니다. 자, 투자 심리도가 근데 이제 또 과매도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또다시 판단의 기로에 서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되는데 이번에 좀 팔아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팔겠습니다. 투자 심리도만 매매를 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과매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팔겠습니다. 자, 그 다음날 조금 떨어졌습니다. 다시. 자, 이게 좋은 판단이었죠. 요렇게 해서 어느 정도 몇 %인가요? 가격이 얼마죠?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우리가 고가로 한번 대입할게요, 그냥. 고가로 22만 6,500원. 그리고 여기서 팔았으니까, 23만 1,000원. 5,000원 벌었죠. 자, 만족했습니다. 또 아무거나 또 한 개 더 해볼게요. 또 뭘 해볼까요? 서울 반도체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죠? 이미 답이 나왔기 때문에 저 뒤로 가서 아무거나 안 보이는 곳으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며칠이죠, 이게? 자, 이거는 돌발적입니다. 네, 제가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이것만 보고 하는 거고. 자, 2012년 9월 26일, 제 생일이네요. 또, 제 생일날. 생일 홍보하시는 건가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습니다. 믿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과매도가 나왔습니다. 살까요, 말까요? 일단은 투자 심리도를 보고 하는 거니까, 일단 사겠습니다. 샀습니다. 자, 양봉인데, 뭐예요? 저점은 낮아지면서 오르는 거였죠. 예? 그리고 위에는 투자 심리도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럴 때는 애매하죠. 예? 애매하죠. 저도 지금 상당히 애매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 같으면 만약에 단타로 들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 심리도만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라면 그냥 본전에 넣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좀 더 가져가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올랐습니다. 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고 강동석 아나운서님 맞추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매도를 하실 거죠? 저는 좀 더 가져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자, 또 내려갔습니다. 네. 다시. 또 한 번 더 볼까요? 더 내려갔습니다. 맞죠? 자, 이런 식으로 단타 안에서 투자 심리도를 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보면서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나왔고 제가 생각지도 못한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당황도 했었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가 지났을 경우에는 무조건 본전 이상이면 정리를 하는 그런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강동석 앵커는 과매도라도 지나고 난 다음에 무조건 이익을 내고 나오자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거, 그 차이거든요. 대신에 이런 부분 자체를 진짜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더 대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 가지 궁금한데요. 혹시 네. 단기적인 투자에게만 좀 더 유효한 방법인가요? 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일부러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매매도 가능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 네. 우리가 좀 더 그림을 크게 본다면 지금 이때가 얼마냐면 21,900원이거든요. 그러면 차트를 좀 더 크게 보시면, 자, 이때가 언제죠? 이때입니까? 2012년 9월달이, 요때였죠? 요때 다음에. 그래 한번 보더라도, 이때가 거의 마지막에 막바지거든요. 그럼 9월 27일, 9월 26일, 이때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주가는 크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던 게 바로 서울 반도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과매도에 들어왔을 때마다 사셔도 어느 정도 이런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파트론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또, 일부러 제가 또 응용을 하려고 또 들고 왔습니다. 네? 이런 종목을 찾기 상당히 힘들어요. 투자 심리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바닥을 찍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살짝 올랐던 종목이고, 자, 그러면 원래는 여기서 사면 안 되죠. 사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제가 가장 유사한 그림을 찾아왔는 게 이거였고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 장점이 있다면 실적이 2분기에 상당히 잘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때요?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리고 파트론이 카메라 모듈 회사죠. 좀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갤럭시 노트 3. 당연히 기대감이란 게 존재할 수 있겠고, 그렇게 본다면 손절선은 하단으로 두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한 번 더 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의 매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가 좀 사줬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이 매수 타이밍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17,450원이죠. 그래서 17,200원, 17,400원도 괜찮고요. 그 부분에서는 꼭 매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하단에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16,500원 정도를 손절선으로 대응하고, 거기에 2만원까지 좀 더 홀딩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평선이 상당히 많은데 위에 지금 부분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바로 120일 이평선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20일 이평선은 한 달을 얘기를 하는 거고 60일은 3개월이죠. 그리고 120일이라면 6개월입니다. 반기 동안의 평균 가격이 2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17,450원이라는 거예요.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다. 그런 가격제 메리트가 있구나. 투자 심리도가 방금 과매도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면 좀 더 유망하게 볼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파트론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17,200원에서 17,400원 사이 파트론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 봤습니다. 오늘 대박 플러스 시즌2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식 흥천이 끝난 밤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고맙습니다.